제가 여러분들 30분 동안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03년에 청계천 복원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즐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는데, 외국도 또 자기의 전문 분야 관점에서는 인컴플리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태계 복원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그 일종의 아규먼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접근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 접근해서 이 중재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요. 이른바 하천 복원의 그 유형화, 카테고라이제이션,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 서울시 감성 하천이라는 게 결국은 도시 하천의 어메니티를 복원하는 거니까. 이때 어메니티 영어지만요, 우리 의미로서는 아마 신미적인 것 플러스 안락성일 거예요. 안락하지 않으면 신미가 아무리 좋아도 어메니티, 쾌적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한 것을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4가지입니다. 그래도 하천복원은 뭐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특히 여러 가지 상황상 어메니티를 강조하든지 또 다른 걸 강조했을 때 어떻게 모형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하천 리스토레이션,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로 얘기할까 합니다. 저는 생태학자가 아니지만 우리 용어부터 시작하죠. 이 생태계의 기능이 4가지죠. 더 잘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른바 조절 기능, 생산 기능, 그 다음에 3번째가 영어로는 인포메이션 펑션이 좀 의미가 우리한테 쉽게 안 나오는데 더 쉬운 말로 컬처럴 펑션입니다. 이 중에 특히 리플렉션, 리크레이션, 에스테틱,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우리 생태계가 준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더 맞춰보고 나머지는 헤비트 펑션 합니다. 근데 그러한 펑션은 우리 인간 사회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보이는 혜택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대응하면은 조절 서비스, 생산 서비스 제공하죠. 프로비저닝 서비스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서비스 이겁니다. 소셜 앤 컬처럴 서비스요. 에스테틱 밸류나 리크레이셔널 오퍼튜니티. 근데 유엔에서 나오는 그 생태 복원 관련 2000년에 만든 보고서 보면 맨 우측에 컬처럴 서비스의 예로 보면은 도시하천 정비 보건 내역이 들고, 이거는 오나먼트, 이 자연물을 가지고 인간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코 투어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자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천 또는 물이 주는 기능이 생태 기능 혹은 자연 기능과 이 공학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공학적 기능은 흔히 우리말로 이수, 치수, 뭐 발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생태 기능 우위를 보면은 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 자정 기능, 자연 자원으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심미적 가치로서의 기능.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는데, 포인트는 하천 관리자 입장에서는 두 기능이 대부분의 경우 상충됩니다. 컨플릭트.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상화시켜서 한 축을 어메니티로 보고 다른 축을 이른바 비어디버시티로 보고, 그리고 우리로 향하는 축을 플러드 컨비언스, 아까 첫 번째 발표자분이 이 흐름 공간 비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말로 치수성, 생태성, 친수성으로 본다면은 불행히도 3가지 축이 대부분이 반비례합니다. 특히 생태성과 치수성, 우측에 있는 게 아마존 상류인데 생태성으로서는 100점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하천을 우리가 치수를 기대한다? 어렵죠. 근데 어메니티를 강조하는 거, 좌측에 있는
그리 보면 이렇게 비교적 하천의 수량을 조절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수적으로는 지로, 빵점이죠. 그렇다고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하천에 물 잘 빠지는 것만 기대해서 직강화하고 제방을 싼다?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이 상충되고 심지어는 어메니티와 이 비어디버시티도 처음에 같이 가다 어느 시점 넘으면은 서로 멀어집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상충성이 있는 세 가지 기능을 우리 하천 관리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하천 보건이라는 표현이 학술적인 말로도 많이 쓰이고 물론 실무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하천 보건의 모형을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념화시켰습니다. 종축과 횡척이 뭐가 됐든 여기서는 이 종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니까 이 오리지널 이코시스템은 이 녹색의 온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훼손, 디그레이드 된 경우 좌하단으로 가서 지금 디그레이드 이코시스템이 됐습니다. 이놈을 원래가 가지고 있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으로 100% 돌려준다. 리스토레이션, 가깝게 돌려준다. 리해빌리테이션, 돌려주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 뭐 여기서는 레미디에이션 혹은 미국에서는 리클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이 교과서적인 생태 보건, 하천 보건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른바 진정한 하천 보건은 우리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상실된 과거의 생태의 구조와 기능으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truly successful stream restoration이라는 게 과연 근본적인 질문을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드포나 피에지게이. 그러면 성공적인 하천 보건은 100% 그 교란된 하천을 원래의 상태는 원래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그 하천이 가지고 있던 그걸로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생태보건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항상 생태보건은 우리한테 이로운 것, 그리고 생태보건을 한다면 그 참조가 되는 레퍼런스입니다. 참조가 되는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성공이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러한 생태계 보건을, 구조화 기능 보건보다는 생태계가 인간 사회에 주는 서비스 보건을 하자.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타겟이 좀 더 분명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도 일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이 하천 보건을 truly successful 하천 보건은 여전히 생태계 구조화 기능을 잃어버린, 돌려주는 거다 하는 것도 맞죠. 그것도 맞지만 다른 것도 여건에 미치어 봐서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세 가지죠. 이른바 water quality restoration model, 수질 보건 모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amenity restoration model, 쾌적성, 뭐 어떻게 번역을 했든 restoration 보건 모형. 그리고 이코시스템 레스토레이션 모델, 생태계 보건 모형.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 스펙트럼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이른바 ARM과 ERM 사이에는 세마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WRM은요, 제가 젊었을 때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까지는 우리 도시하천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많은 노력으로 도시하천의 수질은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점 오염물질의 그 처리 때문에. 그래서 WRM은 그 포인트는 이제 아마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더 적합한 모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할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ARM, Amenity Restoration Model이요. 역시 이제 하천이란 자연물이 인간한테 주는 서비스 중에서 이 심미적, 위락적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휴먼 오리엔트된 거다.
그렇지만 이 모형은 특별히 이 고밀도로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ERM은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여도 적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적합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온 하천 모습은 생태 하천은 아니다. 그래서 구태 이름을 붙인다면 공원 하천이다 얘기죠. 아주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 말, 우리는 1990년대 중반 말부터 도시하천 보고연한 말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 나온 말이 자연형 하천입니다. 이거 성공을 했죠. 지금 들을지 모르지만 옛날 사실입니다. 양재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청계천이요. 2003년도. 여기 보면 이거 하천 보온이 아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인공하천을 만든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ARM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고요. 대하천, 한강 리버는 대하천이죠. 그렇게 사실 1986년 아시안 올림픽 전에 1986년 전에 1차 정비하고 그 이후로 계속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때 보지 않고 태화강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수질 개선을 먼저 하면서 어메니티 레스토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WRM과 ARM이 순차적으로 적용돼서 성공한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10년이 빠릅니다. 1970년대까지 예를 들면 도쿄 시내에 있는 지천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 아침 출퇴근용으로 배를 탔나 봐요. 좌측 좌하단 보면은 코를 막고 있습니다. 왜? 냄새. 그죠? 그런데 그 하천을 이 우측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1980년대입니다. 우리는 1990년대 했습니다. 10년 늦었죠. 이건 중국의 양자강의 본륜지 지류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10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렇게 해서 리버프런트를, 워터프런트를 이 어메니티 관점에서 시민들한테 돌려줬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 전부터 많이 했죠. 스위스에 있는 이 호수에서 나오는 이 리맛강의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을 강조한 친수, 그 다음에 카나다, 서스케처완 많은 예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까 전자 발표분도 대부분의 경우가 어메니티 레스토레이션 마들입니다. ERM, 이코시스템 레스토레이션 마들이죠. 이거는 여전히 그 하천이 가지고 있던 하천 생태의 구조와 기능으로 최대한 가까이 돌려주자. 그리고 지속 가능하자.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개발이 덜 된 농촌이나 산지 하천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천을 구태 얘기하면 truly restored river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예입니다. 참 우리하고는 먼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시하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19세기 말에 백인들이 여기가 아이다호 도착했을 때 이런 메도우에서 목축을 시작하면서 하천이 원래는 이렇게 사행 하천인데 불편합니다. 관리하기가. 그래서 밑에처럼 상당 부분 직관화시켰는데 여전히 저기 곡설하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하천이 흐름이 빨라지고 하천 수변에 있던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어지면서 그 귀중한 회유성 물고기가 못 올라옵니다. 연어, 송어가. 그래서 이거를 원래의 만곡으로 돌려주면서 그리고 하천변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서 그 물고기가 돌아온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알을 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 이거는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하고 있어. 키스미 리버입니다. 맨 좌측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불규칙한 이런 하도가 있으면서 물이 천천히 흐르고 주변은 다 지하수위가 높아갖고 이 특별한 서식처 생태계를 형성했는데 50년대 큰 홍수가 나면서 미국은 미공병단이 대하천 관리합니다. 이거를 직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직강화시키면서 홍수 조절을 관리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보팅, 리크레이셔널 보팅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은 저렇게 꾸불꾸불 하천 싫다, 똑바로 하자 그러니까 지하 수위가 떨어지고 주변에 있는 그 다음에 사주가 없어지고 하니까 서식처가 망가지고 동식물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돈을 들여서 직거한 거를 다시 되메워서 우화단 만고하천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20년까지 20년 후도 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 큰 규모의 하천이어서 이런 것들이 트롤리 이코시스템 레스토레이션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덜란드 사례인데 이 플러드 플레인 이제 홍수터를 인간 목적으로 쓰던 걸 패스처나 아니면 농업 목적으로 쓰던 거를 돌려줍니다. 이른바 캐치프레이즈가 room for the river, 하천의 공간을. 이것도 하나의 ERM 케이스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도시하천에서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우리가 감성하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감성, 이름을 아주 잘 붙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메니티부터 시작해서 센서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센서블 스트림인데 위에 있는 정의를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아마 이 정도 되겠죠. 교란된 하천이 가지고 있던 인포메이션 펑션,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 펑션을 복원해서 결국은 사회문화 서비스를 인간한테 주는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거. 그리고 하천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컴포터빌리티요. 이 안락성을 추구하는 거. 이게 아마 감성하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감성하천은 인포메이션 펑션을 리스토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메니티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물론 아닙니다. 각 모형의 그 모형의 성격으로 봐서 이 스페이스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ARM은 도시였기 때문에 뭐니 해도 가장 큰 공간은 플러드 컨트롤 스페이스가 되어도 그 안에 이코시스템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일부 가능한 구간이나 방법,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앤 컬처럴 플레이스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이코시스템 레스토레이션 모델이 되면 이코시스템 스페이스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 하천 생태계 플러스 인근에 있는 육상 생태계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트롤리 생태계 구조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제일 크고 그 안에 플러드 컨트롤 그리고 히스토리컬 앤드 컬처럴 플레이스가 가능하겠죠. 여기 ARM에 더 포인트를 맞추면 이건 제게 아닙니다만 신 박사님 건데 가장 스페이스로 규모가 중심이라면 컬처, 문화, 역사 문화, 그다음에 생태, 그리고 홍수 조절 이렇게 되겠죠. 이거 청계천 하도를 보면 이 금방 나옵니다. 이 그림이. 그리고 이제 그럼 이컬러지컬 스페이스가 더 커야 될 것인가? 휴먼 액세스나 이런 게 더 클 것인가? 불행히도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휴먼 액세스가 더 클 거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 ARM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뭐 해야 될 것인가? 시민의 안전입니다. 이건 여전히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다음 시설 관리고 그리고 비용 절감이겠죠. 근데 ERM은 당연히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한번 복원된 생태계 구조화 기능은 상당 기간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인간의 관리 없이 지속 가능하다. 인간의 소극적인 관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ARM과 ERM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입니다. 우리가 하천을 복원하려면 거울이 있어야죠. 데이터가 있어야죠. 사진과 그림이 있어야죠. 그걸 보고 복원을 하겠죠. 그런데 청계천 복원을 한다. 정말로 그거를 생태 복원으로 맞추겠다 한다면 물론 하도만 복원해서는 안 되니까 사실은 접근 자체도 안 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레퍼런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15세기 조선이 처음으로 한양으로 천도했을 때 그때 하천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적어도 서울 한성이 근대화된 일제 강점기 시점을 봐야 될까요? 그거를 봐서 우리 하천을 여기다 맞춘다? 별로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하천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왜냐하면 도시화 하도화가 됐으니까 주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와 역사적인 가치들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 그에 반면에 ERM은 전적으로 짧은 타임 스팬이기 때문에 10년, 20년, 50년 된 거의 자료를 가지고 그 하천과 그 유역이 가지고 있다는 생태계의 특성을 머릿속에 넣고 거기에 맞서 전문가, 생태 전문가가 할 일이죠. 거기에 이 보건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청계천 얘기를 했듯이만 청계천을 ERM으로 만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첫 번째 불가한 이유는 유역을 손대지 않고 하도만 복원해갖고 100% 생태 복원이 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도시하천에서 어메니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이른바 보팅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차 발표자도 많은 미국 하천에 이 어메니티 복원에서 보팅을 강조했는데, 여기 우측에 좌측에 위에 있는 게 샌앤토니오, 아까 소개했죠. 밑에 있는 것도 샌앤토니오네요. 샌앤토니오가 유명한 여행 잡지 있죠. 거기서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10대, 20대 장소로 뽑혔을 정도입니다. 그 소하천을 복원해서. 그다음에 우하단에 있는 거는 이 인근 오사카에 있는 도톤보리입니다. 이렇게 이 하천 수변의 유락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법은 보팅이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는 보팅이다. 그리고 보팅을 하려면 기존의 하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면 엑스커베이션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하천은 이러한 보팅의 의미가 다릅니다. 중소하천 중에서 특히 인접 도로와 시가지와 가깝게 있는 하천이 유리합니다. 이걸 할 때는. 근데 우리 중량천, 중량천 등등등은 이 이른바 하천의 끝에서 이 하도까지는 멀죠. 그리고 하도 가운데만 배가 다닌다. 별로 플로지블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하천은 그럼 맨날 어메니티만 강조해서 우리가 복원할 것이냐? 아니죠. 가능하다면 생물 서식처도 복원해 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스펙트럼이 있으면 세마이가 있으니까 세마이 ERM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이게 제가 개인 자랑인 것 같지만 199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하천복원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하천을, 이거는 치수 위지 하천이죠. 아무것도 그 안에는 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우리 같은 문해안도. 이걸 우측으로 돌려줬습니다. 하도를 만곡시켰고, 만곡이 자연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의 식물들 제일 대표적인 게 결국은 버드나무입니다. 윌로우 트리. 이거를 심으면 1년, 2년 만에 저렇게 복원이 됩니다. 물론 모니터링을 했죠. 종의 다양성 다 좋아졌죠. 그런데 물론 이거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ERM은 이런 하도만 복원해서는 안 됩니다. 유역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유역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하도니까. 그리고 이 하도만 손댔고, 더구나 이 하천의 수량을 위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하수처장에서 처리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것도 ERM으로 가기도 어려우니까 세마이로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세마이 ERM,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소개한 분도 이 NBS에 기초한 하천 접근하면서 많은 걸 소개했지만 대부분이 세마이 ERM이 있고, 물론 ARM이 있었죠. 그래서 before, after, 이건 어느 하천인가요? 일본 하천 같습니다. 이게 위아래 보시면은 폭은 넓어졌으니까 통수 공간은 커졌고, 그리고 이제 물가식물이 자라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이거는 오스트리아, 이것도 좌측에 있는 직선, 일종의 그 배수로죠. 비 오면 물 빠지라고 그거를 소하천 모습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눈높이입니다. 로컬 레지던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가 좌측에 저걸 싫어합니다. 98년 일인데 과천에 저렇게 물론 연구 목적으로 했지만 상당 구간을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연구가 끝나니까 바로 시 관리자가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우측같이, 이거 ARM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민들의 접근성, 리크레이션을 하기 편한 하천으로 바꿔줬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가 그 당시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저렇게 좌측으로 보고 나면은 홍수나무 어떻게 할 거냐?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뭇가지 때문에 흐름 저항이 커져서 수위가 높아져서 넘치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다음에 목이 팔이 들끓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측 우하단이 좋다 했는데 그 당시 눈높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간중간에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한 게 왜 생태 시스템 복원 모형이 도시화체는 안 맞는가? 여기 보시면요. 물리적으로 다 주변이 다 제한돼 버렸습니다. 하도는 직강하는데 이거 도시화천 하도 직강한 걸 곡선으로 못 만듭니다. 그 많은 비용을 써서 도로하고 빌딩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딩과 도로와 이 건물로 완전히 차 있기 때문에 매우 물리적으로 이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도시화 효과가 이 극단적인 흐름 유량 변화죠. 비가 안 오면 물이 마르고 비가 오면은 물이 넘치고 그 청계천은 한강물을 끌어다가 이른바 인바라멘탈 플로를 흐르고 있습니다. 흘려보냅니다. 유지유량, 환경유량을. 그 세 번째는 이게 땅값과 부동산값이 비싼데 돈을 크게 들여서 인접에 있는 토지를 들여서 원래 하천으로 복원한다. 형태도 복원해야 되니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경우는 워터 퀄리티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하천도 정말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그게 첫 번째 이슈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개발도상국은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눈높이인데요. 눈높이는 지금은 많이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죠. 그분들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이걸 올라갔다고 표현하면 좀 실례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하천 복원은 하천 사업은 지역 주민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일이죠. 이거는 한강 복원처럼 모든 서울 시민 그다음에 인접 우리 한국의 국민들 외국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아무리 저기 불광천에 이쁘게 했더라도 그것만 보러 외국 사람들이 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7분 3분 남았으니까 딱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더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고 또 부동의하시는 게 있겠지만 결국은 하천 복원은 원래 하천 기능을 위주로 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자. 물론 서비스는 기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원래 그 하천 생태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기능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않는 것을 탓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안한 게 어메니티냐 이코시스템이냐. 그리고 물론 항상 스펙트럼상의 연속성이 중요하니까 그 사이가 있어야겠죠. 세마이도 가능하다. 근데 ARM은 아까 얘기한 이 신미나 관광이나 위락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그거를 향상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 ERM은 생태계의 이 탄력성, 그 다음에 특히 수생야 동식물의 서식처의 그 복원, 그리고 또 생태 이 완충지대로서 하천은 중요한 그 코리도죠. 완충지대가 아니라 통로죠. 통로.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하천에서 ERM이 적용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 제한 요소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특히 저는 하천 기술자지만 하천에서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홍수 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더구나 지금까지 도시화된 데에서는 하늘에 내선 빗물이 땅속으로 못 들어가고 한꺼번에 도시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홍수, 첨동수량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NBS나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또 있죠. 이른바 이 Low Development, LD, Low Development, LD 뭐 있죠. 비슷한 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이 하천에 또 얘기 드릴 거는 이 감성, 수변 감성의
자극하는 중요한 또 요소가 보팅입니다. 보팅,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건 좀 주관적이겠네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좀 머릿속으로 들어보내자. 아까 미국의 많은 경우 또 다음에 싱가포르의 이건학 교수님도 아마 그런 걸 강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팅에 대한 그 고려, 어반 리버프론트 레스토레이션은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분들의 눈높이가 달라졌겠지만 그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눈높이라는 게 관심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발표는요, 서울시가 감성하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아주 범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에 대한 최소한의 당위성 정도는 여러분 거기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은 원래 사천복원의 그야말로 이 트루 타겟이라 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화 기능을 되돌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아니겠죠, 없겠죠.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